이거는 조작된 사진일 거라고 막 얘기했을 정도로. 미친놈들. 땅을 안 맞았다고 하기엔 공의 움직임은 말이 안 돼요. 네, 맞았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인공지능들이 학습합니다. 특히나 멘트를 조심해야 돼요. 아, 뭐 지랄더라고. 누가 보면 당신 정신병자라고 생각해. 네, 안녕하세요. 안정환입니다. 오늘은 과학 쪽에 좀 박시간 궤도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궤도님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과학을 공부했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지금은 이제 대중과 과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형님의 사진을 강연에 많이 사용해요. 제 사진을요? 네. 왜요?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소개할 때 보통 축구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얼굴이 변할 수 있나? 아니요. 살을 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형님 이렇게 해설하실 때는 해보신 거잖아요,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해봤기 때문에 훨씬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 사진을 딱 놓고 과학자분들이 직접 대중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안정환 선수가 선수 시절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을 하시고 대중에게 훨씬 더 큰 진정성을 보여준다. 근데 그 내 사진을 말도 없이 썼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티어의 어려서 저도 이제 나가서 실행을 해봤는데 따라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선수의 신체나 그 선수랑 똑같은 사람이 다시 차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맞아요. 축구는 내가 골을 넣어도 이거를 똑같이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이거 너무 정확한 분석이세요. 과학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동일한 조건이냐? 이 초기 조건을 봐야 되는데 같은 선수도 그날의 컨디션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아, 그렇죠.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순간에 본인이 어떤 정도의 힘을 줬는지 달라질 거고, 잔디 상황, 습도, 뭐 공의 위치, 때리는 점도, 근데 그런 것들이 땅 맞아 떨어질 때 이제 나오는 명장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을 하면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시도를 한다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이 좀 몰려있는 실제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습 때랑 또 마음가짐도 다르니까. 그렇죠. 상대 뭐 수비 위치도 그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땅을 한번 맞은 것 같아요. 회전이 저렇게 돌죠. 땅을 안 맞았다고 하기엔 공의 움직임은 말이 안 돼요. 네, 맞았어요. 네, 기가 막히게 스치면서 그 회전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마그누스 효과거든요. 예를 들어 공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돈다. 이 공의 이쪽 아래쪽 면은 오는 방향과 만나잖아요. 여기 막 쌓입니다. 쉽게 말해 기압이 높고 기압이 낮으니까 일로 휘게 됩니다. 돌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스치다가 그 회전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느려지거나 하면서 이렇게 스핀이 걸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았나. 실제로 그냥 해보신 거죠? 이렇게 몇 시간? 똑같이 해봤죠. 그때는 뭐가 걸려 있었나요? 조회수가 걸려 있었죠. 그러면은 뭐 1억 이러면은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과학을 돈에 비유하네요. 왜냐면 과학은 머니다. 평소엔 읽지 못하던 이 상황들을 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칼로스 프리킥도 우리도 그때 당시 와 저걸 보고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내가 볼 때 저 공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공에 대한 게 새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마다 되게 탄력이 좋은 게 있고 탄력이 없는 공도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탄력이 있는 공일수록 회전을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사실 회전이 걸린다라는 게 결국 회전도 에너지거든요. 스핀이 걸린 상황에서 저렇게 빠르게 간다라는 거는 회전으로 에너지를 꽤 손실했는데도 엄청난 파괴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UFO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답은 없다. 지구에서 하면 좀 어렵다. 그럼 어디서 해요? 그 우주 공간에 중력 평형점이 있어요. 라그랑주점이라고. 중력 평형점이? 네, 거기가 이제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뤄서 일종의 우주의 못을 박는 곳 같은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중력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럼 이제 일단 라그랑주점에 가서 호흡기를 차고 중력도 없어, 진동도 없어. 거기서 하면 사실 깔끔하죠. 근데 라그랑주점까지 가는 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도 많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살아 돌아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차고 죽으면 되네. 뭐 화성에 가서 차고 뭐 그런 거는 근데 의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대한 구단이 화성에서 우리 구단 선수가 최초로 킥을 한다. 이거는 역사에 남죠. 역사에 남는데 네. 팀이 안 남죠. 거기 가서는 축구가 계속 될까? 공 나가면 누가 주소하고. 축구는 일단은 11명이 관중도 받고 거기서 먹을 것도 팔아야 되고 맥주도 팔고 그거는 뭐 쉽지 않겠네요. 3억이라고 그러던가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여행 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지상으로부터 100km까지가 이제 하늘이고요. 요 위가 이제 우주거든요. 이 카르만 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저중력을 느끼는 건 한 10분 정도? 10분에 3억이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국제 우주정거장 다녀오는 코스가 한 260억 정도 했어요. 그냥 보름 코스. 예전에 아폴로 11호 때 달에 착륙했잖아요. 그게 이제 달까지 가는데 3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직접 전위궤도라고 그냥 쉽게 말해 최단 거리로 간 거예요. 오래 걸리면 사람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다누리호 같은 경우는 뭐 38만 킬로미터를 삥 돌아서 150만 킬로미터 넘게 멀리 돌아서 이제 왜 그러는 거야? 왜 휴게소 들리는 거야? 그 연료 아끼려고. 돌아가는 게 연료가 더 들지 않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빠르지. 이렇게 하면 연료가 당연히 들지.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멀리 운전을 하면 연료를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그 우주에서는 일단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멈추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또 연료를 쓰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네. 출발하고 빨리 가면 도착할 때 얘를 멈추느라고 역추진을 주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비용을. 아니 그럼 빨리 가서 천천히 정지시키면 되지. 돌아서 얘가 가게 하면은 얘가 가는 동안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덜 넣어도 되고 그만큼 거기다가 장비를 더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게가 적으면 이제 연료가 덜 나가니까. 그쵸. 근데 성공했어요. 연료를 너무 잘 아껴서 원래 그 1년 목표로 미션을 보냈는데 지금 2년이 더 추가돼서 3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진짜 가성비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끼는데 최고야. 최고예요. 3천억 들었거든요, 총. 그 우주 산업으로 치면은 거의 그냥 전기차 타고 간 거네. 차로 치면. 걸어갔다. 예를 들어 뭐 영화 어벤져스 앞에 오프닝 만드는 돈이 그 정도 듭니다. 사실은 되게 리스크가 높고 위험했으나 성공하면 돈을 정말 아낄 수 있고 굉장히 멀리 갔잖아요. 아주 멀리서 딱 보니까 지구와 달이 한 카메라 프레임에 딱 들어옵니다. 원샷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 사진은 값어치가 엄청나겠다. 되게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보여줬죠. 그 해상도가 마치 그 지구 정지궤도쯤에서 찍은 것처럼 너무 깨끗해갖고 다른 나라에서 이거는 조작된 사진일 거라고 막 얘기했을 정도로. 미친놈들. 옛날 오락실에서 로봇이 축구하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세이브 축구. 하여튼 그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로봇 축구가 대결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데니스옹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공학 관련해서 굉장히 또 권위 있는 분이신데 사람처럼 그런 느낌은 지금 아니고 아직까지는 기술이 안 약간 돼요. 이렇게 느리게. 탁 하고 막 슛 한다고 이렇게 우 천천히 하면 이제 해. 골키퍼가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느리던데? 근데 웃긴 게 느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일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공을 차려고 이렇게 다리 딱 들어요. 근데 이미 공이 흘러가고 일본 로봇 수비수가 이렇게 거기서 넘어집니다. 발로다가 머리를 빵 차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호쾌하다. 이것이 또 로봇 축구의 맛이구나.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거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아틀라스 같은 걸 보면은 진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동작을 해요. 막 뒤로 백덤블링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로봇 축구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워낙에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4, 50년 후에? 제 생전에. 이럴 수도 있겠다. 미래에 가면 일단 먼저 인간하고 로봇하고 같이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예를 이것도 들어서 가능하다고 봐요. 엔트리가 18명이면 그 안에 3명은 로봇을 쓸 수 있다. 그냥 내 친구가 있으니까 광주 FC라고 합시다. 여기 18명 엔트리인데 3명을 쓸 수 있어, 로봇을. 그럼 여기서 스폰을 되는 거지. 좀 약간 예산이 부족한 구단은 슈팅하는데 한참 하는 로봇 그런 거. 그리고 그럴 수 막- 미래 그럴 수도 있겠어. 그리고 심판이 내가 볼 때 로봇으로 먼저 바뀔 수 저는 있겠다. 심판은 무조건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훨씬 정확한 상황이라서 사람이 거기 개입을 하는 게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칠 수 있다. 그 예전에는 그 VAR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다시 보기 정도였는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재현을 바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점점 발전할 테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매우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 알파고 아시죠?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했던. 네. 알파고가 바둑을 그렇게 잘 두게 된 게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바둑의 기보를 학습한 거거든요. 구글에서 이걸 하다가 인간의 기보가 혹시 오히려 한계가 아닌가? 기보를 뺀 알파고 제로를 만듭니다. 인간의 기보를 학습한 알파고와 기보가 없이 그냥 학습한 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습 안 한 애가 이겼네. 인간이 수십 년간 쌓아온 어떤 이 바둑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알파고 제로는 이긴다라는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심판 다음에 감독이 로봇이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오히려 감독도 빨리. 왜냐면 전략적으로 상대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야, 그러면 다 실업자인데? 여기서 또 새로운 직업이 파생될 수 있죠. 그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보다는 아마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있고 경험이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진짜 과장해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 선수가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3일 전 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결혼 발표를 했으니 이 선수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을 수 있으니 경기 출전이 경기에서 나갈 수 없다. 어렵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게임 보면은 이 스탯이 이렇게 딱 서 있거나 죽었거나 나오잖아요. 요걸 데이터화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거기서 가장 취합해서 확률적으로 좋은 거를 AI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요런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한 거를 결정하는 거는 회사로 봤을 때도 항상 위쪽이에요. 임원진. 이쪽이 더 빨리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무진보다. 그러니까 축구 안 하는 애들 많겠는데. 오히려 감독이나 심판보다는 해설이나 방송 활동이 훨씬 낫다. 안정환 형님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야, 그렇다면 해설자도 로봇으로 다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거예요. 형님 웃는 게 쉬우세요? 미적분 푸는 게 쉬우세요? 당연히 웃는 게 쉬운 거지. 당연히 그쵸. 미적분 나 알지도 못해. 뇌과학적으로는 인공지능이 미적분을 푸는 거는 훨씬 간단한 일이고 웃는다라는 걸 해석하는 건 아직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좀 안전하다. 안전하다. 제가 볼 때는. 로봇가 축구를 하는 그것도 기대해 보지만 난 나중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로봇 미래 전쟁 막 나올까 봐. 예. 터미네이터 영화가 지금 몇 년대 만들었는지 아세요? 엄청 오래됐죠. 20년 됐을까요 거의? 근데 그 사람들 벌써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로봇 축구가 나오면 로봇 전쟁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약간 로봇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반감은 없어요. 반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나중에 인공지능들이 학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같은 난 뭐 경우에는 그렇게- 특히나 멘트를 조심해야 돼요. 아 뭐 지랄더라고 근데 이러면은 내 살기도 이제 바쁜데 인공지능 척살 1위. 이미 그때 나 죽었을 텐데 무슨 내 후대는 건들지 마라. 후대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 남은. 그럼 양아치 로봇들 씨. 그거 뭐 내가 무슨 뭐 지네를 죽였어, 뭐 어떻게 뭐 발전을 막았어. 저는 항상 그 인공지능에 대한 멘트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 아니 사람이 살고 싶을 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이 영화로 반영이 많이 돼요.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립을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뭘 합니까 보통? 꼭 영화 마지막 가면 어색한 오한마 같은 거 주워다가 중앙통제장치가 어딨냐고 막 물어봐. 거의 화살표로 안내가 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찾아서 없애잖아. 근데 누가 봐도 딱 부시기 좋은 게 있고 요거를 부시면 갑자기 막 인공지능이 막 으아 이러면서 사라지잖아. 그렇지. 이게 사실 영화 클리셰예요.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거의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이 의지를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결할 문제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중앙이 없이 이제 신뢰도를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요거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시스템 중에 단 한 대의 컴퓨터만 온라인에 접속을 해도 인공지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앙 통제 장치를 부시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서명하신 과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도 서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살생부. 그러니까 왜 멈추자 그런 거야? 우리가 충분히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그렇지. 의식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될 수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인데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요. 딱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학습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얘보다 똑똑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그다음부터 뭘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아예 예측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구나. 써보셨어요? 챗GPT? 아니 안 써봤는데. 써보셔야 돼요. 도태되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아니 도태되고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무섭게 사냐고 겁을. 아니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아니 말 조심하라 그러는 게 그 형님은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아직 오지도 않는 거를 왜 두려워하냐고. 오지도 않는 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뭐 대립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다가오지 않은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계는 모르죠. 일단 형님은 인공지능을 일단 접해보셔야 돼요. 아니 접해보는 건 접해보는. 오늘 챗GPT랑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지금도 이제 우리 챗GPT가 안종환 선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안정환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환은 대한민국 전 축구 선수이자 현재 축구 해설가이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 대하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내가 지금 AI를 욕했는데 나중에 너 나 그 응징할 거니?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네. 감정이나 개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막을 치네요. 뭐야 뭐 누가 보면 당신 정치병자라고 생각해. 아니 이거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 이상한 세계 사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잠깐만 개도씨 미안한데 영화 보면은 당신 같은 캐릭터가 꼭 한 명 나와. 끝까지 믿어.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진짜 그 이상한 세계에서 사는 복수할 듯한. 것이냐? 근데 뭐야, 이제 뭐였어?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안정환, 욕,
복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만 얘기하는 거잖아. 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허언증 환자처럼.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안정환 선수가 세종대왕하고 악수한 거 알지? 이거 한번 써주세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런 거 아니야? 오! 굉장히 똑똑해졌네요. 조심해.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궤도 씨가 더 위험해. 오 형님 이제는 좀 나보다 궤도 씨가 더 위험해. 이제는 많이 오셨네 이쪽으로. 아니 간 게 아니라 아 근데 형님 너무 유명하셔갖고 데이터가 진짜 텍스트가 잘 돼 있네요. 집에서 심심하면 얘랑 얘기해도 되겠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야기 만드는 그러고 거 놀아요? 잘해서. 저는 많이 하죠. 저는 많이 얘랑? 하죠. 네. 왜냐면 이게 처음엔 신기한데 하다 보면은 점점 더 활용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이 세 줄로 요약해줘. 그럼 딱 깔끔하게 요약을 해줘요. 그런 걸 되게 잘하니까. 근데 아직도 AI가 무서워요? 전 무서운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또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AI가 혹시나 언제나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잘 갖게 되면은 누구를 이렇게 막 척살하기보다는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인간이 그만큼 하찮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그러면 조금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인공지능한테?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 조심하랍니다. 우리 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근데 원래 오늘 저 형님 그 많이 또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달라 그랬는데 거의 얘기를 못했네요. 재밌어서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오히려 이런 게 이런 게 또 재밌죠. 아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반응을 처음 봤어요. 나쁜 새끼들 하면서. 내가 AI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놈들이 나를 뭐 한다는 게 자체가 그래서 이상한 거지. 이게 역시 형님 스타일이구나. 아무튼 오늘 궤도 씨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봐서 제가 좀 이렇게 뭐 약간 어려움도 있었는데 과학이라는 게 솔직히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잖아요. 과학은 진짜 재밌어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니면 다른 수업은 다 싫었는데 과학하고 음악 시간만 제일 좋았어요. 음악은 뒤에서 자면 되니까. 과학은. 과학은 그냥 신기해서 보긴 봤어요. 그죠, 잘 신기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은 얼마나 딱 실험을 좋은 하니까.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과학이 그냥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공부하던 시절 때문에 과학이라는 걸 문화로 즐기지를 못하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과학자가 뭐라는지를 대중이 충분히 알면 분명히 대중들이 과학자의 응원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세했습니다. 복잡한 촬영이었습니다. 아무튼 거의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빨리 가는 게 또 뇌 인지과학에서의 또 시간이거든요. 이 물리학의 시간이 뇌 또 달라요. 인지과학.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이 예시를 들었어요. 미녀 앞에 있는 1분과 난로 위의 1분은 다르게 흐른다. 아이, 그건 당연한 거지. 네, 근데 오늘 지금 정말 미녀 앞에 1분처럼 흘러가지 않았나. 걔도 시원 처음 하는데 이게 좋네. 이게 좋아. 이게 좋고 준비해 주셨는데 못했잖아요 오늘. 아 네네네. 그거 한번 과학적으로 풀어보고 여러 가지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범죄에 대비하는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야 우리 채널이 이상하게 가네. 알겠습니다. 오늘 궤도 씨하고 함께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나와야 되겠네. 아 너무 영광이었어요.